94년하고 비교할 만큼 7월이 굉장히 더웠는데요. 평균 기온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94년 다음으로 맞습니다. 올해가 평균 예. 7월 기준 네, 역대 2위. 7월 전국 평균으로 그랬고 특히 그 7월 초반만 보면은 역대 1위를 다시 초반 썼습니다. 열흘은 제일 역대 1위. 네,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. 안녕하세요.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. 한 장의 이미지로 오늘의 기후를 요약해드리는 기후 한 장 시간입니다. 윤신영 과학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번 여름 날씨 또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워낙 지금 7월이 힘든 한 달이어서요. 그 예전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94년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많이 공유하시더라고요. 뭐 도로에 뭐 운동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녹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기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네, 제가 이제 여름 6월부터 한 9월까지 모든 날짜 73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그 온도를 좀 표시했습니다. 최고 온도, 일 최고 기온을 표시했고요. 가로축이 이제 연도고 세로가 날짜입니다. 보시면은 노란색이 이제 밝아질수록 온도가 높은 최고 온도가 높은 날인데요. 두 가지 경향이 좀 보여요. 일단 왼쪽에 70년대에는 거의 한 7월 한 중하순부터 8월 중하순까지 노란색이 좀 모여 노란색이 있는 보이죠? 중간에. 집중돼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 굉장히 퍼져 있는 모습이 하나 보이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조로 사각형으로 강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 최고 기온이 한 33도.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폭염 일수를 계산할 때 기준을 삼는 그 온도인데 그 넘는 날을 따로 표시한 건데 보시면 왼쪽에는 좀 적은데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경향이 보여요. 확실히 2010년도 이후 이제 2018년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런 게 좀 보이네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날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그 일도 날짜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보면은 중간에 튀는 날이 좀 보여요. 튀는 해가. 지금 90년대 중반에 있는 해 하나가 굉장히 그 사각형이 많이 보이는데 그때가 바로 94년이었습니다. 이때가 좀 놀랐던 게 그 직전에 보시면은 93년인데요. 거긴 노란색이 거의 없어요. 그 굉장히 서늘한 해 다음에 극단적으로 더운 해가 왔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사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한 50여 년 동안 1994년은 좀 약간의 이상치, 네, 아웃라이어에 가까운데 네. 2000년을 넘어서면서 확실히 빈도가 증가하고 그 와중에 2018년이 있었고 맞습니다. 또 2024년 작년이 있었고 올해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굉장히 좀 새로운 뉴노멀이 된 거죠. 이렇게 네. 극단적인 그 온도가 발견된 날이 많아지고 더 온도도 높아진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. 근데 올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94년하고 비교할 만큼 7월이 굉장히 더웠는데요. 평균 기온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94년 다음으로 맞습니다. 올해가 평균 예. 7월 기준 네, 역대 2위. 7월 전국 평균으로 그랬고 특히 그 7월 초반만 보면은 역대 1위를 다시 썼습니다. 초반 열흘은 제일 역대 1위. 네. 결국은 저런 식의 이제 오른쪽으로 올수록 더워지는 경향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게 올해가 아직은 이제 8월이 남았습니다만 또 내년 내후년 이런 식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런 어떤 전문가들 학자들의 생각들이 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더 온도가 극단적인 온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날들이 그 여름이 길어지는 거죠. 굉장히 일찍 6월부터 극단적인 온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9월까지.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방금 전 그 그래프에 나왔지만 9월 하순에 그 사각형이 쳐 있어요. 네.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폭염 그 일소를 보통 계산할 때도 보면은 70년대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. 가지고 폭염일수는 아까 그 극단적인 33도 이상 되는 날짜의 수인데 그 수도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난 상태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우리가 체감하는 그 하루하루의 온도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 이게 이제 모여서 석 달, 넉 달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늘어나고 있다.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 이 사실은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이른바 열대야. 저는 작년 열대가 제 인생에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열대야로 기억을 하거든요. 30일 이상 계속된 것 같았는데 이 그동안의 장기 추위 한 50년 이상의 장기 추위 열대야는 어떻습니까? 혹 조사해 보셨나요? 네. 열대야 방금 전에 이제
보여드렸던 건 이제 최고 기온인데 이건 맞아요. 폭염하고 관련된 네. 그 지표인데요. 열대야는 또 지표가 다릅니다. 최저 기온이 기준이에요. 그렇죠. 네,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면 보통 열대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온도가 극단적으로 가장 높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낮을 때 그 바닥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예, 마련인데 이 맞습니다. 밤 기온이 뭐 25도가 넘는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 보면은 7월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이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네. 예전에는 한 6.7일 이 정도 됐어요. 뭐 6, 7일,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보통 이제 더우면은 많이 더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올해가 이제 6.7일로 일주일 전체 중에 한 주 정도가 다 네. 이렇게 열대야를 겪었고 이게 평년보다 거의 2배 이상 지금 그래요? 많은 상태입니다. 전 느낌에 7월에 밤에 25도 넘은 적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군요. 근데 습도도 이제 있고 네, 하니까 훨씬 더 체감이 높긴 하고요. 아까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7월은 아닙니다만 8월에 굉장히 그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맞아요. 심했어요. 정말 고통스러웠죠. 예, 뭐 거의 대부분의 날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야가 왔던 그 해였습니다.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특히 도시 지역에 좀 심각해요. 밤에. 예, 열대야가 좀 다른 데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,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표만이 뭐 여러 가지 열섬 현상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그렇죠. 달궈졌다는 뜻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23도가 넘었어요. 23일이. 실제로. 예, 이게 전국 평균이니까. 예,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낮다는 거고. 어쩐지 덥더라고요, 평균에- 정말. 평균의 어떤 착시고요. 도시만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들은 다 20일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. 예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부분-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90% 이상이 도시 인구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 얘기는 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그만큼 밤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7월에 보냈고 또 앞으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. 해수면 지난번 한 달 전에 오셔서 또 해수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는데요. 역시 해수면도 지금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. 네. 그 한 달 전에 이제 5월과 6월을 보여드렸어요. 맞아요. 그때 5월에 좀 선을 했는데 예. 갑자기 뜨거워졌다. 6월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네.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평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7월에 극단적으로 또 높아졌어요. 그랬군요. 예,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몇 년째 보고 있는 그 구간이라서 꼭 한반도 주변만 포함하진 않고 저 동해 먼바다까지 포함하긴 한데요. 제가 그 모니터링한 이유뿐만이 아니고 이 데이터 유럽 데이터인데요. 1940년 이후로 평년과의 차이가 가장 컸던 달이었습니다. 거의 3도 가까이 올라갔어요. 이 그래요? 구역에. 예, 그 7월 중에서 가장 뜨거운 건 물론이고 모든 달을 통틀어 가지고 평년보다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2달 만에 굉장히 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있는 상태죠.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지금 기온은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다 기온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것이 또 되먹임 현상으로 예. 우리의 기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. 바다의 네. 뜨거워진 해수면이. 맞습니다. 또 기온이 좀 식었을 때 좀 안심할 수 있나 하면은 바다가 올라가면 또 그거를 기대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. 8월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그래서 이 날씨 얘기하면 이 역대급 이런 이 표현이 좀 너무 저는 많이 사용되지 않나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과장이 아닐 것도 같은 게 정말 역대급으로 계속 더우니까요. 8월 말씀해 주셨지만 폭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? 전문가들은. 네. 그 역대급 표현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계속 쓰게 됩니다. 7월은 역대급 맞았고요. 8월이 좀 그런데 근데 또 그 대표적인 그 폭염해하고 비교를 한 그래프를 가져왔어요. 왼쪽 아래가 이제 올해고요. 나머지가 이제 대표적인 94년, 18년, 24년 그래프입니다. 다 양상이 달라요.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이 폭염에는 7월 뭐 초나 중순부터 이제 극단적인 온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은 채로 8월 중순까지 갑니다. 대부분의 경우 그건 다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. 그 이후에 이제 좀 떨어질 수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9월 달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8월 맞아요. 기온이 그래요. 작년 기억해요. 예, 정말. 뭐 추석 때까지 폭염이 나타나고 열대야가 나타나고 그랬는데 자,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가 보고 있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지금 한 2, 3일 전에 그린 거라 저기서 끊겼는데 그 사이에 기온이 또 떨어져서 약간 네, 지금은 저 회색 구간이 지금 54년간의 구간인데 그 밑으로 지금 거의 떨어졌습니다. 하반 그렇군요. 하위권으로.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다 온도가 여전히 높고요. 언제든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한국에서 굉장히 그
쉽게 보이거든요. 음. 2018년도 보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면서 전반적인 기온이 높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. 근데 현재까지 봐서는 8월 중순까지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8월 한 2-3일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음. 8월은 조금 그래도 좀 덜 덥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. 이 후반부에 반등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그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워낙 강한 지금 충격을 받아가서 네. 어 8월이 상대적으로 네, 좀 8월 덜 상대적으로 네. 견딜만 하다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지만 또 방심할 수는 없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. 네. 자, 이런 더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특히 도시에서의 폭염, 도시에서의 열대야가 심각하다.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까? 다음 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또 네. 하나의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 음. 생활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당연히 뭐 그 가장 더운 시간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서는 실외 활동 작업을 포함해서 운동을 포함해서 다 좀 자제하는 게 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. 그건 뭐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. 그럼 실내에서는 좀 그 기후를 위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적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음.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특히 인제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그 실내에서는 반드시 좀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 폭염에 좀 취약한 어떤 계층들이 있어요. 연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들 단기적으로는 당장 쉼터를 만들다거나 뭐 근처에 인제 그늘을 좀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장단기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서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폭염은 이어질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기 현재 때문에 어,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'이것이 지금 우리의 바뀐 새로운 뉴노멀이다.' 이렇게 네. 믿고 정책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기후 취약계층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이른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기후 피해가 어떤 더 크게 미칠 영향이 있습니까? 네.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네. 같아요.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지난해로 기억하는데 그 뉴욕타임스 기사로 기억하는데 장애인들의 그 폭염 실태를 음. 이렇게 사례별로 조사해서 보도한 걸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일단 이동이 맞아요. 불편하기 때문에 네. 아무리 더워도 나갈 수가 없어요. 갈 데가 음.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음. 이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것들을 손쉽게 피할 수 있는 시설도 그렇죠. 드물더라고요. 또 그런 분들이 피하는 시설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죠.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네. 않은 경우는 정말 꼼짝없이 그거를 음. 감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생각보다는 굉장히 한 명 한 명의 그 사정들이 굉장히 좀 절절했고 그런 부분에까지 사실 미치는 것이 바로 복지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 폭염도 어떻게 본다면 큰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네.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. 이 폭염인데 야외 노동을 한다든지 특히 맞습니다. 최근에 라이더라는 직업이 많잖아요. 이런 경우 폭염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또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. 참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될 이런 사회 경제적인 위치라는 것이 기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도 참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거리가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. 자, 이번 주 기후 한 장 첫 번째 주제 역대급 7월 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